그 힘없는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그게 실물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초등학교 때 앉았던 벤치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본인만의 안전지대를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쓰는 배경옥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울산의 많은 분들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돼서 즐겁고 설렙니다. 네. 아이돌들이 이렇게 딱 인터뷰하고 나서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렇게 너무 싫어해요, 제가. 그거를 진짜. 그 파이팅이라는 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힘을 내자라는 기술 자체가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힘내는 기술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힘을 좀 빼는 기술, 쉬는 기술은 거의 최하위인 것 같아요. 나를 알려면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지면 막 온몸에 긴장을 하고 막 발버둥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빠지거든요. 사실은 더 가라앉아요. 근데 그때 딱 힘을 빼고 있으면 부력이라는 게 있어서 내 몸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저희 코치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힘 빼라는 말이었어요. 어깨에 너무 그렇게 힘을 주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은 힘을 빼는 게 힘을 주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되게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쉬는 거랑 노는 것도 잘 구별이 안 되고. 요즘 같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다시 생각하기 유연성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사실은 포인트가 뭐냐면 변화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의학 상식이 정보량이 2배가 되는데 한 50년이 걸렸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1년, 2년 사이에 정보량이 막 10배씩 늘어나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AI, 딥러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바뀔 때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고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것도 용기라고 보거든요. 그 용기라는 건요, 우리가 왜 단단하다라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예요. 근육이라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근육하면 막 되게 땅땅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PT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근육이 유연한 거래요, 원래. 단단하지 않대요. 뭉쳐있다라는 게 그게 단단한 거지 본래의 근육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내가 틀렸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새로운 걸 알게 됐어. 이렇게 약간 전환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을 좀 덜 힘들게 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네. 안전지대라는 말은 제가 빨강머리 앤을 쓰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컨셉인데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태아일 때 엄마 뱃속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왜 웅크리고 있냐면 너무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몸을 정말 이렇게 웅크리거든요. 이렇게 몸이 안 펴져요. 잘 몸이 안 펴지고 웅크려대는데 엄마라는 자궁이라는 굉장히 안전한 집 안에 우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10개월 동안의 시간을 벌어서 내가 세상에 나오는 건데 그 안전지대라는 게 이제 엄마의 자궁이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안전지대라는 게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을 보는 거였고 사실은 저의 가장 큰 안전지대는 소설을 쓰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고 실현당했고 소설 쓰는 공모에서 또 떨어졌지만 인생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뒤로 빽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때 어느 순간 나를 극복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그 힘없는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나를 좀 보살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집이 필요해. 근데 그 집이 어떤 공간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그게 실물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초등학교 때 앉았던 벤치일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찾는 여정이 내 인생이랑 같이 갔을 때
실패로부터 우리가 겪는 무기력이나 자기 비하가 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수용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 공간, 그리고 어떤 무엇,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본인만의 안전지대를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네. 제가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해보면 제일 많은 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저를 너무 싫어해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다. 나를 좋아할 수가 없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사실은 나를 좀 잘 알아야 돼요. 나한테 좀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그래도 좀 잘 아는데 내가 어떨 때 마음의 평온을 느끼고 어떨 때 불안해하고 이런 걸 의외로 잘 모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 아닌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거 10가지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거 10가지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더 훨씬 명증해져요. 클리어해져요. 나 아닌 것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나인 것들이 불순물이 이렇게 거치는 것처럼 조금씩 부유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져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때문에 회사에서 뭐 동료라던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던가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되게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거든요. 나는 나랑 살잖아요. 평생.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겠다. 목표 1 이렇게 본인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정리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오거나이즈된 사람이야. 나는 막 무질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그걸 전환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정리해요. 이불을 개고 세수하고 뭐하고 커피 마시고 바로 작업해요. 눈 뜨자마자.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근데 절대 밤에 쓰시면 안 돼요. 포인트는. 밤에 쓰면요.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반성하게 돼요. 자아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쓰면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희망차고 뭔가 좀 되게 막 긍정적이고 뭔가 에너지틱한 것들을 많이 쓰게 돼요.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그러면서 뭔가 이런 것도 감사해.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것도 감사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에너지의 흐름이 좀 아침의 기운, 그러니까 햇살이 떠오를 때 어떤 에너지랑 이렇게 맞물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밤에는 뭔가 이런 달의 기운, 음의 기운 이런 것들 때문에 자아 비판적이고 감사할 거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안 했구나 저것도 안 했네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깊은 한숨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쓰되 절대로 저녁에 밤에 쓰시면 안 되고 아침에 쓰셨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모드를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모드에 계속 빠져있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실이 공원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호수공원이랑. 그래서 10분이라도 나가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작은 행복을 자잘하게 자주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 작은 행복을 자잘하게 느끼려면 성취도 자잘하게 많이 해야 돼요. 자주. 예, 그래서 침실을 갠다거나 정리한다거나 내지는 내가 되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만든다거나 꽤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손 씻는 거예요. 저는 글 안 써지거나 우울하면 손 닦아요. 그리고 저는 핸드크림이 한 20개나 될 거예요. 집에 돌아다니는 게. 저의 거의 유일한 취미예요. 그러니까 핸드크림을 그냥 막 바르는 게 아니고 되게 정성스럽게 발라요. 손을 닦고 핸드크림을 쭉쭉 바르면서 나를 돌본다. 나는 좀 약간 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향수도 뿌려요. 이게 뭐냐면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저처럼 프리랜서가 집에서 혼자 작업하는데 누가 나 이렇게 좋은 향수 뿌려서 누가 알아줘요, 그렇죠? 그냥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특히 자기를 돌보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남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걸 그냥 본인한테 해주세요, 본인이.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거 자꾸 바라지 말고 네가 해줘, 그냥 너한테. 자기 돌봄이라는 게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가 내 손에 핸드크림 정성스럽게 바르고 뭔가 이렇게 글이 안 써지는 것 같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씻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씻는다거나
그러니까 모드를 체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질자질하게 내가 이런 기분이 빠졌을 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걸 본인이 확고하게 몇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긴장한 데 몸의 근육과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노력도 이제 부족해서 노력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잠깐 멈춤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기운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고 잘하고 계시니까 힘을 좀 빼는 것도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정신건강은 비누입니다. 비누라는 건 이렇게 우리를 세균, 각종 박테리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불안감 이런 되게 다양한 어떤 감정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잘 소화되려면 정신건강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비누에 비유하고 싶네요. 네.